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킴 카다시안 본인이 라는 약을 썼고, 그리고 그냥 좀 뭐 적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체중이 한 22% 넘게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게 된다고?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약과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정재훈 약사님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약사님이 다이어트 얘기해주고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은 뭐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많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 네. 또 이걸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간헐적 폭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요즘에 이제 사실 다이어트가 가장 네. 그 핫한 거는요. 역시 다이어트 신약에 대한 건 것 같습니다. 신약.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었지만 뭐 10,000가지가 넘는 다이어트 중에 그 어떤 것도 체중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감량을 못 해준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다 회자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이어트 신약이 많은 연구자들이요,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게 된다고?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들로 체중을 감량을 한 분들이 워낙에 유명한 그런 셀럽들이 이제 많이 빼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일 이제 유명한 게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네. 이렇게 전에 이랬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살을 빼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뺐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진 나오네. 네. 네.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는 트위터죠. 지금 X로 바뀐. 거기다 자기가 오젬픽이나 위고비라는 약을 썼고, 네. 그리고 그냥 좀 뭐 적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올렸어요. 양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킴 카다시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다시안 패밀리. 이제 킴 카다시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동생도 그렇고 체중 감량을 많이 했는데요. 킴 카다시안 경우가 좀 화제가 됐던 게 이분이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멋있는 드레스를 이제 메트로폴리탄 무슨 행사라는데 입고 나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10kg, 9.5kg인가를 감량을 해가지고 체중 감량을 성공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죠. 저 사람도 아마 약을 썼을 거다. 근데 이제 본인은 절대 난 약을 쓰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름 이제 영향력이 있는 다른 인플루언서인 영양사가 자기가 이렇게 듣기로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약을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그게 시끄러웠었죠.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지는데 그게 네.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약들의 효과가요. 기존의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약의 2배에서 3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던 나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약간 좀 흥분성에 약간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그런 펜터민이라는 약인데 이 약하고 다른 약하고 복합제로 뺄 수 있는 게 한 7.5%예요. 그게 이제까지는 나와 있는 약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약 중에서 제일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위고비 또는 오젬픽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젬픽이라는 약으로 팔릴 때는 이거는 당뇨약입니다. 근데 똑같은 약 성분이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될 때는 비만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 약들을 사용을 하면 한 뭐 1년 반 정도를 썼을 때 약을 안 쓴 사람, 가짜 약을 준 쪽이 한 2% 체중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약을 준 쪽이 15%가 빠져요. 거의 뭐 한 14% 좀 넘는. 네. 그 약 말고 지금 또 새로 나올 약이 있거든요. 마운자로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성분은 이제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약을 썼을 때는 체중이 한 22% 넘게 빠집니다. 22%면 야, 근데 저 이게 궁금한 게 그게 네. 도대체 그 약이 어떤 성분이 그렇게 하는 거며 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네. 그 약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해도 잘 안 빠지는 살이 그렇게 빠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런 약들이 기본적으로는 당뇨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효과가 제일 낮다는 걸 저도 써봤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주사를 해야 돼요. 마치 인슐린을 주사를 하듯이 이제 이 피하 지방이 있는 데다가 놓거든요. 그래요? 네, 본인이 그냥 이렇게 딸깍하고 있으면 바늘이 쭉 들어갔다가 지가 알아서 딸깍하면서 빠지거든요. 이거 살짝 따끔한 그런 정도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약 성분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포만감 호르몬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GLP-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식사를 하고 나면 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배부르니까 좀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뇌에도 가고 또 인슐린이 작동을 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에서 만들어진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금방 없어집니다. 몇 분만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근데 약을 그 호르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더 덩치가 큰 분자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몸에서 청소를 빨리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작용이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런 약들을 만들 때 제일 문제는 저혈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만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을 흉내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맞는다고 해가지고 원래 먹던 만큼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그게 아니고요. 원래 먹던 만큼 못 먹어요. 네. 근데 이 약을 당뇨 치료제라면서요. 네. 그러면 당뇨가 아닌 사람들이 네네. 이걸 맞았을 때의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가 살 빼는 약을 얘기할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부작용이 뭐가 없을까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약이 작용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 약이 작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췌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그런 곳에 작용하다 보면 뭐 췌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그런 부작용이 살짝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원래 이제까지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다 또는 뭐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하면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은 약이 안 들어와 있고 몇 가지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신문에 기사가 날 때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이 이런 약들은 기사가 딱 실리면 댓글이 막 1000개, 1500개 이렇게 달리는데요. 왜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리냐면요. 딱 보고 이제 이런 댓글 다는 거죠. 아유, 약으로 살을 뺀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제 댓글이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써본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댓글을 다냐고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이제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랑 굉장히 크게 다른 게요. 다른 약들은 살은 빠지는데 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흥분시켜서 뭐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뭐 환각도 그렇죠. 있고. 뭐 환각, 그다음 심혈관계 안 좋고 그런데 이 약은 그게 아니라 먹으면 빨리 배가 부르게 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덜하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이 좀 좋아진다든지 뭐 당뇨병 환자면 당뇨 자체가 약을 3가지 쓰던 거를 1가지, 2가지로 줄여도 될 정도로 혈당이 좀 안정화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이 아니 내가 약을 4가지, 5가지를 쓰다가 이 약 쓰고 나서 약이 가지수가 줄었는데 다른 거에 약 쓰는 거는 뭐 혈압인데 약 먹고 그 당뇨인데 약 먹는 거는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니들이 지금 내가 이걸로 살을 뺐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 5가지 쓰는 거 이거 하나로 줄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어느 쪽을 편을 들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그 살이 쪘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게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햄버거 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자칫 걱정이 우리가 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본인이 부득부득 살쪘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살 빼려고 막 다이어트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저런 약을 맞거나 먹었을 때 문제는 없을까 싶은 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네, 건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워낙 화제이기 때문에 네. 관련한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기사가 거의 뭐 한 달에도 여러 개씩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지적을 한 거는 바로 그런 문제점이었는데요. 특히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분들도 살을 똑같이 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뺄 살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이거를 주사를 쓰고 나가지고 식사를 너무 양을 줄이게 되면 네. 영양실조라든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제 그 남아있던 근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든지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더 이렇게 연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걸 약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약 중에는 하루에 한 번 쓰는 거 뭐 싹센다라는 약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써보신 분들 중에 체중은 감량하는데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적게 먹으니까 적게 먹으면 탈모가 좀 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예민해지거든요. 네,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난 도저히 이건 힘들다 해서 중단하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다 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사실 이제 문제 지적되는 게 연령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의 영양실조 수준이 될 정도로 너무 식사를 안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고 또 경우는 하나 안 되죠. 그 약을 하다가 끊었을 때 네. 그 다이어트 하다가 끊으면은 다이어트 안 하면은 요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혹시 이거 약을 먹다가 그때는 빠졌는데 약을 끊으면 폭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살이 더 찌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식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약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술을 덜 찾게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약을 쓴 상태에서 술 마시면 안 그래도 이 약 때문에 조금만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데 술까지 마시면 훨씬 더 많이 이 어떤 오심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술 자체를 좀 피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좀 장점이죠. 술은 알코올 중독 치료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쓰고 있을 때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배가 아주 부른 상태에서도 또 다른 음식 먹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약을 중단을 하면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사실 사회적인 논란이 또 촉발이 되는 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초고도의 비만이면서 다른 약들을 썼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이 약을 2년 동안 이제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논란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아니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살을 못 뺐던 사람을 2년을 치료를 해주고 나서 약을 끊으면 바로 돌아갈 텐데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이제 또 논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요요가 있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험으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외국엔 그럴 줄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안 되죠.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험 처리는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 약값이 지금 새로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약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구가 나온 거를 보면 또 이제 그 연구에서 지적을 하는 건 이게 약값이 나라마다 다르고요. 터키에서는 한 달 약값이 예를 들면 10만 원대입니다. 똑같은 약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약회사가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너무 지나친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 약값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특허가 만료될 때쯤에는 약값이 되게 많이 떨어질 거고 그때가 이제 앞으로 한 뭐 그래도 최소한 10년 기다려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약값이 많이 내려가면 그럼 그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식품업계하고 주류업계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덜 드시니까. 네, 사람들이 다 적게 먹으니까. 아니 근데 앞서 셀럽들 살 뺀 거 봤는데 그런 약을 먹고 살을 뺐다 셀럽들이 이렇게 좋게 멋있게 네네. 옷 입고 촥 나오는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된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약 중에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약 이름이 오젬픽인데요. 그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미 승인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이번 달에 들어온다, 다음 달에 들어온다 하면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아마도 미국에서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나라에다가 저기 팔기 전에 미국에서 충분히 더 많이 팔자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맨날 들어온다는 얘기만 하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양약 쪽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네. 한의학 쪽에서도 다이어트 약 이렇게 처방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같은 성질의 것을 그 생약으로 만든 이런 것들인가요? 한약 중에 제가 뭐 한약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한의원 쪽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신약 말고요. 원래 그런 펜터민 같은 약처럼 약간은 조금 사람을 흥분시키는 성분이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약이 됐든지 간에 평생 그걸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 처음에는 약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중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약을 테스트 해보겠다고 그 중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약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그런 약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몇 달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4, 5kg 빠지더니 그 다음에 더 안 빠지더라고요. 네. 더 안 빠지고 나중에 이제 한 4, 5kg 추가로 뺀 거는 결국은 이제 식단을 조절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사실 살 빼는 것보다는 좀 기운이 너무 떨어질까 봐 했는데요. 일단 9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나니까 네,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약으로 살을 빼는 거 네. 약사님 의견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권할만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비만이나 과체중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셨던 분하고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뭐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뭐 이 약을 물론 이제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처방받으셔가지고 체중을 좀 줄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걸 장기적인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안 빼도 되는데 뭐 심리적으로 너무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섭식장애 있잖아요. 무슨 뭐 거식증이나 폭식증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섭식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절대 이제 이런 약을 써서는 안 되겠죠. 네.